4.29 폭동 30주기를 맞아 사과, 용서 그리고 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심포지엄과 영화 상영 등을 통해 4.29 폭동의 아픔을 알리는 캠페인도 시작됩니다.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컬 의료 혜택 대상이 확대됩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50세 이상 저소득층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음식 배달 앱이 최근 가스값까지 추가로 부과하면서 수수료를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리만을 취하는 일부 배달 앱들의 상술에 소비자들도 업주들도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가솔린 가격이 일주일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원유 수입이 늘면서 공급량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대표단은 전략자산 배치에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SBS 나이트라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재택근무가 늘면서 우버이츠 같은 음식 배달 앱 사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앱을 통해 주문하면 음식 가격이 직접 픽업하는 것보다 64% 정도나 비싸진다고 합니다. 소비자도 업주도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프랭크 루베라 씨. 음식을 주로 배달해서 즐기지만 최근에는 반드시 직접 투고를 합니다. 배달 앱을 이용하는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They charge a lot. They charge extra more than if you just took it out. It's like maybe $10 more than everybody, 음식점 메뉴 가격에서 64%나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2의 음식 가격이 배달 앱을 사용할 경우 $55나 됩니다. They have so many fees. I'm confused about the fees myself, to be honest with you. There's so many of them. 배달 앱 사용 수수료에 최근에는 가솔린 가격까지 급등했다며 추가 비용까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속상해요. 25% 가져가요. 매출액에. 근데 팬데믹 때에는 LAC에서 꽉 잡았어요. 20% 이상 받지 못하게요. 근데 슬금슬금 다 올라갔어요. 배달 수수료를 20%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규정도 완화돼 폭리를 막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모르더라고요, 손님들이. 자기가 우버이츠 오더를 하고 직접 또 픽업도 오세요, 어떤 분은. 그래서 가르쳐드린 적이 많아요. 직접 전화를 하시면 훨씬 더 5불이나 6불 정도 세이브할 수 있는데 왜 거기다 오더를 하고 여기로 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직접 오시더라고요. 편리함을 앞세워 폭리만을 취하는 일부 배달 앱들의 상술에 소비자들만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가솔린 가격이 일주일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오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5.96를 기록했습니다. 어제에 비하면 하루 만에 1.9센트 내려간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갤런당 $5.91로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AA는 최근 들어 해외에서 원유 수입이 늘면서 공급량이 증가한 것이 가솔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예상보다 강한 통화 긴축 예고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80% 떨어진 34,641.1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각각 1.26% 그리고 2.26%씩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의 긴축 발언 직후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렸습니다.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대표적인 비둘기적 인사로 꼽히는 브레이너드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추가 제재 발표도 증시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30주기를 맞아 사과와 용서 그리고 화합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사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치인과 교계 대표 그리고 경찰 등 30여 명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4.29 폭동의 아픔을 딛고 커뮤니티 간 사과와 용서 그리고 화합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인단체는 4.29 폭동 30주기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고 캠페인도 시작합니다. 한인 비영리단체 페이스는
심포지엄과 영화 상영, 그리고 기도회 등 SNS를 통해 4.29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들이나 또 커뮤니티 단체장들이나 저희가 지금 심포지엄 또 금요일은 또 조창기도 모임 또 우리 마지막 날인 4.29 행사가 타퍼스트리 LA 교회에서 모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한흑 화합을 위해 특별 작품전을 비롯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4.29 행사에 저희들이 발렌티어로 많이 참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채춤도 공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커뮤니티 단체장들은 4.29 폭동 30주년 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e will make sure they're invited on social media as well as personal invitations. I will be at the events and will bring members of my organization as well as members of the church. Became a huge victim of something that they shouldn't have been victimized of. And this event is to make sure it doesn't happen again. 한인 사회는 4.29 폭동 30주기 행사를 통해 각 커뮤니티가 사과와 용서 그리고 화합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켈 의료 혜택 대상이 확대됩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50세 이상 저소득층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이 월 소득 기준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주의 5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메디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건강보험 메디켈은 소득이 연방민곤선의 138%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전 소득으로 개인 1,563달러, 4인 가족일 경우 3,191달러 이하일 경우입니다. 19세부터 25세의 청년층도 소득이 연방민곤선의 138% 이하면 메디켈 신청이 가능합니다. 50세 이상 서름이 비자 가운데 응급 메디켈이 있는 경우 5월부터는 자동으로 일반 메디켈로 변경됩니다. 메디켈에 가입하면 보험료와 코페이 또는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와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켈에 가입하려면 체류신분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인 비영리단체 이유케어 클리닉은 오는 4월 9일 오전부터 메디켈 가입을 돕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크라멘토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2명 더 늘어 지금까지 3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중 2명은 형제 관계였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삼현 기자입니다. 세크라멘토 총기 난사 사건의 세 번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은 31살 데비온 도슨을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6살 단드레 마틴과 27살 스마일리 마틴 형제가 체포된 이후 세 번째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스마일리는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총기 소유가 금지됐는데도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 검찰은 단드레 마틴은 폭행과 불법 총기 소지라며 추가 용의자가 체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유흥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한 맥도날드 가맹점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여직원들에게 배상금 15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가맹점이 직장 내 성희롱 사태를 막거나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송은 지난 2019년 해당 매장에서 3년 동안 근무했던 30대 여성이 이 중간 관리자의 반복적인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습니다. 관리자가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일삼았고 매장 지배인은 이를 알고도 묵과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매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만 100여 명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가맹점의 전 소유주에게 1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지은 지 60년이 넘은 LA 총영사관 건물이 재건축에 나섭니다. 비가 새고 외벽이 부서져 떨어지는 등 낡은 건물 때문에 민원 서비스 등에도 차질이 많다는 이유에서인데 우선 올해 정부 예산부터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중심에 위치한 LA 총영사관 건물입니다. 지난 1956년에 지어진 건물로 한국 정부가 1988년에 매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비가 오면 물이 새고 파손된 외벽 조각이 떨어져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낙후 상태가 심각합니다. 한인사회의 오랜 수건 사업인 LA 총영사관 건물의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한인 사회를 우리가 상징하고 또 그분들에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저희 총영사관으로서는 그 총영사관 건물을 재건축해보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총영사관은 주차장까지 합쳐 무려 1.2에이커가 되는 부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주차장 부지부터 개발하고 총영사관 건물을 순차적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비좁은 공간 내부 때문에 급증한 민원 서비스 처리부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논의되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 총영사관 재건축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원실이 협소해서 우리 동포 분들이 예약제로 이제 할당 하루에 정해진 숫자만큼밖에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민원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총영사관 재건축은 지난 2013년에도 추진돼 실사까지 마치고도 외교부가 예산 배정을 미루면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남가주 일대 한여름의 날씨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100도대의 날씨가 계속될 거라며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산타클라리타와 샌퍼란도 밸리 지역의 기온은 매우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주의보와 함께 LA 카운티 산악지대에는 내일 새벽 3시까지 강풍경보도 함께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요즘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 오는 분들 많습니다. 이 여행객이 미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현준 캐스터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면제되면서 이 관심도 늘고 있는데 해외 여행 중에 불가피하게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행 중에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현지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게 되면 여행 상품에 포함된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코로나도 질병의 한 종류라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해외 치료비, 또 질병 사망 등 담보에서 보상이 된다면서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격리서 등을 현지에서 챙겨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입원보다는 자가격리를 하며 약을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가격리를 위한 숙박비와 식비, 후유장애 등을 보장하는 상품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키지 여행에 한해서 비행기 일정 변경이나 자가격리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여행사도 있긴 하지만 여행사마다 내부 정책이 다르고 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도 아니라서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있다라고 합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이 전기차 화재 위험과 관련해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 13만 8천여 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GM과 머세디스 벤츠, 그리고 현대차 등 5개 자동차 회사가 지난 2020년부터 LG 배터리 결함 등에 따른 화재 위험을 사유로 잇따라 차량 리콜을 한 데 이은 것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LG 에너지솔루션은 물론 이 회사의 배터리 장비를 구매한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도 연락해 안전 리콜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대표단은 한미 동맹 강화와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해 논의했고 이 전략 자산 배치에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방미 3일째를 맞아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40여 분간 면담을 하고 한미 동맹 강화가 새 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선인의 뜻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란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는 강력한 억지력에서 나온다며 전략자산 배치에 협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 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미 간에 협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진 단장은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미 본토에까지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시험과 개발은 미국 본토는 물론 인도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 나카손의 미군 사이버 사령관도 북한은 해킹과 암호화폐 절취 등 사이버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정교함과 행동 의지가 점점 커지는 사이버 적대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끔찍한 전쟁 범죄로 IS 테러와 같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학살 명령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무기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현재까지 부차 지역에서만 최소 3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러시아군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군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IS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퇴출을 주장하며 유엔 안보리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І зараз ми потребуємо рішень від Ради безпеки для миру в Україні.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군의 부차 학살은 고의라며 학살 명령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hat we've seen in Bucha is not the random act of a rogue unit. It's a deliberate campaign to kill, to torture, to rape, to commit atrocities. 러시아는 민간인 학살 의혹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고 중국도 사실 검증이 우선이라며 성급한 비난을 자제해야 한다고 러시아를 감쌌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제안하며 추가 제재 검토에 나섰고 이에 맞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비우호국들에 대한 식량 수출에 신중해야 한다며 수출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외교관 200명을 자국에서 추방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 상하이의 신규 감염자 수가 우한 사태 당시의 최다 감염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폭증세가 이어지면서 상하이는 봉쇄를 연장하기로 했는데 시민들은 먹을 게 부족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상하이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밤 늦은 시각 한 어린이가 애처롭게 소리칩니다. 다른 주민들도 한 목소리로 물자가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격리시설에선 음식이 도착하자마자 시민들이 앞다투어 가져가기 바쁘고 다른 쪽에선 음식이 상해 버려지고 있습니다.
2,500만 전 시민이 봉쇄된 반면 배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빚어진 일들입니다.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16,000여 명. 2년 전 우한 사태 당시 최다였던 15,000여 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상하이에서만 13,000여 명이 새로 감염됐는데 상하이의 누적 감염자 수는 이미 우한을 넘어섰습니다. 상하이 당국은 당초 어제까지 8일간 도시를 봉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폭증세가 지속되자 봉쇄를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目前上海的疫情呢还在高位运行，形势呢极其严峻。 중국 각지에서 의료진 38,000명이 상하이로 모여들었으며 인민해방군 2,000명도 상하이에 투입됐습니다. 우한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국가 차원의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도시 봉쇄로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인 상하이항의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한인타운이 LA 지역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4번째로 많이 발생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2022년 올해 화물 항공사에 선정됐습니다. 세계적 항공 전문 매체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는 대한항공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올해의 화물 항공사로 선정됐으며 이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사업 운영과 고객 서비스, 기술 혁신 등 종합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낼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 이후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화물 노선을 개척해 지난해 4분기 화물 사업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이 독립운동 중심지인 리들리와 다뉴바를 탐방했습니다. 총 52명의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리들리 한인교회와 다뉴바 3.1 운동 기념비 등을 방문해 차만재 박사와 조세신 반우로부터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 탐방으로 학생들은 미국 역사뿐 아니라 한국 역사도 알아야 두 발로 걷고 결국 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LA 지역의 차량 도난 사건이 월 2천여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올해 1월에는 차량 도난 범죄가 2,140건, 2월에는 1,937건 발생했으며 LA 한인타운도 시 전역에서 4번째로 많은 총 861대가 도난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은 차량 문을 꼭 잠그고 차량 안에 열쇠를 두고 내리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의 한국어 능력 시험 날짜가 오는 7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뉴욕은 한인회관, 뉴저지는 남부 뉴저지 통합 한국학교에서 오는 7월 9일 실시되며 접수는 오는 11일에서 30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아보카도가 심장병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지난 30년 동안 30세에서 75세 미국인 남녀 11만 명의 건강 상태를 추적한 결과 아보카도를 일주일에 하나 정도만 먹어도 심장병 위험이 최고 20%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30일 발간된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렸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데 필요한 예비비 가운데 일부를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새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던 윤 당선인의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액수는 당선인 측이 요청한 496억 원 가운데 360억 원가량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360억 원은 국방부 청사를 비우는 비용으로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입주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는 28일까지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합참과 국방부 부서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무실 입주 비용 처리는 한미연합훈련 이후나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측은 당초 구상보다 예비비 처리가 지연되면서 5월 10일 취임 첫날부터 용산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던 윤 당선인의 약속은 실현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당분간 현재의 통일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집무실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측은 인수위 홈페이지 안에 별도로 만든 청와대 이전과 개방이란 항목에서 윤 당선인 취임 첫날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고문료 18억 원이 인사청문 과정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한 후보자가 한 대기업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1년 동안 6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받은 18억여 원의 보수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깔끔한 청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할 테니까 거기에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인수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현 난국을 타개할 적임자를 내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청문 TF를 꾸린 민주당은 18억 원의 성격을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진 만큼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 후보자가 정유회사인 S-오일에서도 사회이사로 일하며 9개월 동안 6,200만 원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S-오일 사업 보고서를 보면 한 후보자는 지난해 3월 선임된 뒤 12월까지 4차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뒤 안건 전부에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이 사안 역시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 씨. 이 두 사람 외에 또 다른 공범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찰은 과거 이 씨의 남자친구가 의문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인 고 윤상엽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이은혜 씨와 내연남 조현수 씨. 검찰이 지난해 12월 소환조사 이후 4개월째 도주 중인 두 사람 외에도 공범 1명을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0살 A 씨는 사고 당시 윤 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한 인물입니다. 상엽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핵심은 그거예요. 상엽이는 수영을 못해요. 내연남 조 씨와 친구 사이인 A 씨는 이 씨와도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 제보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두 사람과 함께 입건됐고 경찰이 이듬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은혜 씨 전 남자친구가 의문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이 씨의 전 남자친구가 지난 2010년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당시 동승했던 이 씨가 홀로 살아남아 해당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당시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이 씨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네, 전화가 왔는데 발신자의 엄마라고 떠 있다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선 이런 점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김민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5일 20대 여성 A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엄마로 떴습니다. 우리가 너 엄마 납치 지금 했는데 하면서 돈을 요구하셨어요. 너 엄마 죽일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을 전개를 하면서 너가 네 몸으로 때워라.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이었던 겁니다. 이미 저장돼 있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이렇게 저장된 이름, 엄마가 떠야 합니다. 이때 보이스피싱범들은 발신 번호 일부를 같은 번호로 조작한 뒤 국제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신 번호 뒷 8자리만 같으면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같은 번호의 이름으로 발신자가 뜬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전체 11자리를 다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에 있는 8자리만 비교하다 보니까 끝 8자리가 같은 해외 번호를 도용해서 그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면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불법 앱 해킹 등으로 범행 대상의 개인정보까지 미리 수집했습니다.
발신자 번호 없이 이름만 뜨는 휴대전화도 범행 표적이 됐습니다. 삼성과 LG가 만든 휴대전화는 이름과 번호가 함께 뜨지만 애플은 발신자 이름만 뜹니다. 경찰은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만큼 새로 등장한 수법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연방정부가 오는 4월 말로 예정돼 있던 학자금 대출 지불 유예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